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과 허약함, 교육 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마스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며 사유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가 되려는 자는 짐승이 된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급진적 지도자로 떠오르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혁명 초기 그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중의 희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폭력과 억압의 길은 로베스피에르를 변질시켰습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천사의 역할을 자초했지만 그는 잔혹한 공포정치를 펼치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파스칼은 천사가 되려는 자가 오히려 짐승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인간성을 잃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성은 확고해야 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야 한다. 사람은 이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이성만큼이나 사람의 마음, 즉 감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성과 감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성만으로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우며 감성만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은 확고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마음은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파스칼은 습관이 단순한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서 본성을 형성하고 심지어 기존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과 사고 패턴을 통해 성격과 삶의 방식을 재형성합니다. 습관은 때때로 본성을 지배할 수도 있어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경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10분씩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일관성 유지하기.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강화 사용하기.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나쁜 습관 대체하기.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체할 좋은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독서나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치광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기일 것이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때론 비이성적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광기의 일종입니다. 사회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므로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때 우리는 완전함에 다가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모든 것이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현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육체와 정신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현자는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 두 손으로 물과 흙을 퍼서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정신이고 이 흙은 육체다. 둘 다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물만 있으면 형체를 잃고 흙만 있으면 생명을 잃는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지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이나 정신적 측면만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인간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워런 버핏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수익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버핏의 사례는 받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파스칼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많은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사랑과 깊은 우정, 직업적 성공과 사회적 명예 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결과만 추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칩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는 끈기와 인내, 성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는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지속적인 만족은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나 분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이해입니다. 파스칼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경청하기.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감하기.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비난하지 않기.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 나누기.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생각하길 원한다면 스스로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마라.
종종 우리는 은근슬쩍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성공담을 미끼로 자신의 위신을 추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거짓 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려는 사람은 자칫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려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그 행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파스칼은 단순히 행동의 결과나 순간적인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파스칼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자 김태현 님이 쓰신 파스칼의 인생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